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8억 2,700만 달러 기금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노숙자 쉘터 지원 등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방정부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렌초 팔로스버디스 지역에 4,200만 달러를 투입해 주택을 매수해서 소유주들의 이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해서 30년 넘게 복역하고 있는 메넨데스 형제의 사연이 최근 다시 화제가 되면서 사건 현장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베버리힐 지역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1월 선거에 전국에서 출마하는 한인은 총 54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회가 11월 3일과 4일 이틀간 한인회관에서 이동식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대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1%포인트 차로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트럼프 재집권 불가론을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뉴욕 유세와 관련해서는 사랑의 축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실언을 해서 현재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2.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보다 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무부와 상무부는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내부로 진입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전이 새로운 국면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LA 다저스가 뉴욕 양키즈와의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4대11로 패하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양키즈 구장에서 5차전이 열립니다. 한편 LA 다저스 프레디 프리먼이 어제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도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월드시리즈에서 단일 4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That'll bring up Will Smith. Dodgers down to their last strike in game 4. Swung on a fly ball to center. Judge is there to make the catch. Ball game over. Yankees win. The Yankees win. And we've got a game 5 in the Bronx tomorrow night. The Yankees down 3-0 in the series, facing obviously an elimination game, and are down 2-0 after Freddie Freeman's normal 2-run home run in the first. And the Yankees came back to win it by the score of 11-4. 이 양키즈 유명하신 캐스터시죠? 그냥 오래간만에 입은 목소리 들어보네요. 네. 어제 양키즈가 이렇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양키즈가 11대4로 승리하고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내리내주고 벼랑 끝에 몰렸던 양키즈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역대 포스트 시즌에서 1차전부터 3차전까지 한 팀이 모두 승리한 사례는 40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시리즈가 뒤집힌 경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월드시리즈에서는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딱 한 번 사례는 챔피언십 시리즈였었는데요. 2004년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당시 보스턴 레드삭스가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내리패하면서 3연패에 빠졌다가 나머지 4차전부터 7차전까지 승리하면서 4승 3패로 대역전극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당시 후반 4연패를 당했던 팀 양키즈입니다. 당시 이런 치욕적인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양키즈가 과연 다저스를 상대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시 보스턴에게 져놓고 왜 다저스에게 복수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기록적인 역사 양키즈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번 월드시리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근데 다저스는 사실 이길 마음 없었어요. 그렇죠? 네. 불펜 데이라고 선언을 하고 불펜 투수들을 내보냈는데 대부분 다 패전 처리용 투수들이었습니다. 그냥 쉬어가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프레디 프리먼은 2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단일 월드 시리즈 4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신기록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더 앞서서 2021년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소속의 월드 시리즈 5차전, 6차전에서 홈런을 치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월드 시리즈 6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네, 이것 역시 신기록입니다.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즈 간의 5차전은 오늘도 양키 스테디움에서 열립니다. 다저스는 잭 플레어티, 양키즈는 게리 콜이 선발로 나서는데 어차피 한 번 진 거 2번 지고 LA로 와라. LA 다저스 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야구가 그렇진 않잖아요. 네. 아무튼 오늘 오후 5시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즈 간의 월드 시리즈 5차전 펼쳐집니다.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란초 팔로스버디스 지역 주택 소유주들에게 시정부가 4,200만 달러 규모의 자발적인 바이아웃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팔레스버디스 시정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최근 이 지역 산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은 산사태 피해 이전의 주택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정한 시장 가치만큼 주택 가격을 받고 시정부의 주택을 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부가 제공하는 바이아웃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주택 소유주들은 다음 달 4일 오후 5시 30분까지 building safety at rpbca.gov로 이메일을 보내 시정부에 주택 인스펙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일은 오는 11월 8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관련 프로그램과 신청 절차는 시 웹사이트 www.rpb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러스버디스 시는 바이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을 공공용지로 영구 전환하고 해당 지역이 이후에 재개발되는 것을 막아 지역사회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러스버디스 시는 연방재난관리청과 주지사 사무실 측과 협력해 산사태 피해를 입은 포르투기스 밴드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이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바이아웃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팔레스버디스 지역에서는 급격한 집안 이동으로 도로가 갈라지고 주택이 손상되면서 피해 지역의 가스와 전력 공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바이아웃 프로그램은 가스와 전기 공급 중단으로 주민들이 정부 차원의 도움을 촉구하고 지난달 게빈 뉴섬 주지사가 해당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집안 이동으로 팔레스버디스 일부 지역에 200채가 넘는 주택에 가스가 차단됐고 지난달 초에는 전기까지 차단된 바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소일 전 피해 지역에 전기가 복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라고 하죠. 이 EDD가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해 기존의 복잡한 신청 방법을 개선해 보다 단순해진 온라인 신청 양식을 공개했습니다. EDD의 실업수당 신청 처음 하시는 분들, 한 번에 스무스하게 통과하신 분들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물어보면 통과할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아,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사실입니다. 이번 EDD 개편으로 전문 용어와 애매한 질문이 명확하게 번역돼 한국어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정보 기입도 간소화돼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한인들 이용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거 신청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실업수당 신청하기 위해서 한인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당시 한인회에서 도와줬었죠.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들 반성해야 됩니다. EDD 측은 관계자와 이용자 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질문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DD는 현재 한국어를 포함해 스페인어,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돼 제공됩니다. 미국 최고의 주립대로 꼽히면서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고 있는 UCLA가 아태계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육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마이뉴스 LA에 따르면 어제 UCLA에는 아시아계와 아메리칸 인디안, 퍼시픽 아일랜드가 학생들을 지원하는 미국 내 200여 개 교육기관 중에 하나로 지정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UCLA 임시총장은 UCLA가
새로운 연방기금을 통해 아태계 학생들의 도전과 성공을 후원할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UCLA에 따르면 재학생 가운데 35.1%를 차지하는 한의를 포함한 아태계 학생들은 재정적인 불안정성과 함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CLA는 연방기금을 활용해 학교 또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부터 연구 중심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 그룹의 활동을 강화하거나 리소스 센터를 만드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웨스턴과 사가 부지의 대형 주상복합을 신축하는 재개발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6층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사 에나베 프라퍼티스는 총 73개 아파트 유닛과 함께 1층에 7,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상가를 조성하는 신축공사 진행 중입니다. 또 차량 87대를 수용하는 2개 층의 지하 주차장도 건설 중입니다. 사가와 웨스턴 애비뉴 남서쪽 코너에 위치한 이 부지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또 지하철역과도 가까워서 그동안 개발 여부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지하철역, 윌셔와 웨스턴 지하철역, 말이 지하철역이지 여기 그냥 막 가기는 겁나잖아요. 노숙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빨리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주마켓 건너편에 위치한 이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이 완공되면 한인 등 입주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발사는 지하철과 버스 노선 등이 인접한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LA시 대중교통 주거지 인센티브 규정에 따라 용적률과 추가 유닛 건축의 혜택을 받는 대신 전체 유닛의 약 20%, 16개 유닛은 저소득층에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8억 달러가 넘는 기금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가주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8억 달러가 넘는 기금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29일 노숙자들의 쉘터 이용과 연계된 서비스 개선을 위해 8억 2,700만 달러의 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주전역의 100개 지역사회와 단체를 대표하는 37개 지역 수혜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LA에는 3억 8,036만 달러가 배정되고 리버사이드에는 2,135만 달러, 샌버나디노에는 1,182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에 지원되는 노숙자 기금은 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결과를 추적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하는 요건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11월 3일 일요일과 4일 월요일 이틀 동안 LA 한인회관의 모바일 투표소가 오픈합니다. 모바일 투표소는 11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운영됩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을 미처 못한 경우는 모바일 투표소에서 현장 유권자 등록을 하고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용지 드랍도 모바일 투표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날 한인회에 마련된 모바일 투표소에서는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인회에 이날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주차하고 주차 티켓을 가져오면 한인회에서 발리데이션 해줍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직원들 투표 보장 시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업업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노동법 변호사들은 캘리포니아 주 법은 주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 유급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한국어,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투표 시 유급 타임오프 통지문을 선거 10일 전에 붙여놔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붙여놓은 업주들은 지금 빨리 붙여야 되죠. 네, 10일이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통지문, 스페니쉬 통지문 등등은 캘리포니아 총무처장관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되고 2시간이 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급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 투표하고 올게요 라고 하면은 갔다 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투표하고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인 직장인 분들이 상당히 근면성실한 거예요. 출근 시간 전에 다 투표하고 오시잖아요. 네. 투표를 위한 유급 휴식 시간은 정규 근무 스케줄 중간에 사용할 수 없고 교대 시작 또는 종료될 때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악용하지 마십시오.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 찬반 투표에 붙여지는 LA 카운티에 발의한 A에 대해서 찬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판매세를 더 올려서 노숙자 지원과 또 저소득 주택개발 촉진 기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발의한 메저 A는 LA 카운티 판매세에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홈리스 판매세율을 현행 0.25%에서 0.5%로 2배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발의안 A가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지난 2017년도 이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 H에 따른 0.25% 홈리스 판매세를 폐지하고 0.5%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발의안 A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노숙자 예방 주택 개발 등에 할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공편이 크게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승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 규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교통부는 각 항공사들이 바우처가 아닌 현금 환불을 자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최종 규정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은 연말 여행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도입이 됐는데 국내 항공편만 해당이 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승객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승객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대체 항공편 또는 다른 보상을 원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자동으로 환불을 해야 합니다. 크레딧 카드로 구매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한 경우 20일 이내에 환불 완료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이 29일자로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항공은 1994년 10월 29일 서울 샌프란시스코행 정기 여객편을 처음 띄웠고 해당 노선은 매년 주 7회 이상 운항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해당 노선의 총 탑승객 수가 17만 6천 명으로 이것은 서부 노선에서 LA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총격 사건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로드레이지 도로 위 분노 대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단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격 피해자는 미드 윌셔와 코리아타운에서 각각 약 2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LAPD는 어제 오후 2시 22분 900 사우스 빅토리아 애비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5발의 총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경찰이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회색 수염을 가진 50대 흑인 남성으로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남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총기를 꺼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한 남성이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여러 발의 총격을 하고 그를 마친 후 빅토리아 애비뉴에서 남쪽으로 도주하는 세단에 올라타 도주했다라고 LAPD는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표적 공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범인이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늦게 총격범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코리아타운의 한 경찰서로 들어와 차 안에서 여성이 숨져있다라고 신고하고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한 건데요. 당국은 이 여성이 무고한 행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원, 로드레이지 대결,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즉시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LAPD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벌리힐스에서 두 형제가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던 메넨데스 형제의 케이스가 최근 다시 한번 화제가 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메넨데스 브라더스 사건이 벌어진 지난 1989년부터 이들 형제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던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 최근 넷플릭스에서 이들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서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최근 이들 형제에 대해서 형량 재선고를 내리기로 권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베버리힐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이들 형제가 부모와 함께 살았던 베벌리 힐스 저택 주변에는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에 대한 민원과 그리고 무단 침입 관련 신고가 18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메넨데스 형제 케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저택 주변으로 밤낮으로 몰려들고 있고 관광객들로 인해 동네 진입로가 막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메넨데즈 형제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는 이전에도 가끔씩 제작된 적이 있지만 지난 9월 넷플릭스가 최신작으로 몬스터스 라일과 에릭 메넨데스 이야기를 공개하고 이로부터 한 달 후에는 메넨데즈 형제들과의 새로운 음성 인터뷰를 담은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 메넨데스 형제가 공개되면서 신세대들에게도 이 스토리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트루크라임 장르가 인기를 모으면서 메넨데즈 형제 스토리가 트루크라임 매니아들이 끌리고 있고 이로 인한 유명세로 인해 틱토커들에게 메넨데즈 형제 스토리는 컨텐츠의 골드마인이 됐습니다. 트루크라임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이 베벌리 힐스의 저택을 촬영하고 온라인 시청자들을 위해 살인 현장의 세부 사항을 되짚고 있고 이들 영상은 수백만 회가 조회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벌리 힐스의 이 저택은 더 이상 메넨데스 가족의 소유가 아닙니다. 올 초에 1,700만 달러에 팔렸고 현재는 리노베이션 중이라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집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관광객들은 전국은 물론 프랑스, 남아프리카, 이태리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평년 기온보다 7, 8도가량 떨어진 상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출근길이 보다 차가운 공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겠고 점차 햇살도 드러납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과 모레 금요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보이고 토요일에는 짙은 구름으로 흐린 날씨 되겠습니다. 또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말의 낮 기온은 60도 중후반대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에 야외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4도, 50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 76도, 46도, 해안 지역은 69도, 5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1도,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이 1%포인트 차이로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정말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와 함께 미국의 성인 1,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각각 44%와 43%로 오차범위 이내 단 1%포인트자밖에 나지 않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출마 이후 로이터 조사에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지난 9월 말 이후 격차가 계속 좁혀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격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21일에 진행됐던 로이터 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포인트였습니다.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이민 공약에서 유권자들의 뚜렷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선거인단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7곳 7대 경합주 지지율 역시 막상 막하인 것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승패는 두 후보 중 누가 더 지지자들을 선거 당일 투표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느냐 따라서 엇갈릴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는데 여론조사 참 믿기 어렵다. 초접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 거 보면 항상 성인 1,000명 정도가 최고죠. 이것도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론조사는 무조건 10,000명 이상 이렇게 해야지 표본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제 와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어제 불법 이민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자신의 경쟁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7일 뉴욕 유세 참석자들의 푸에르토리코 비하 발언 등에 대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유세를 사랑의 축제, 러브 페스트로 규정하면서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자신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대통령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거주지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서 어떤 사람도 국내외에서 이리 많은 죽음과 파괴를 초래한 적이 없다며 해리스는 혼란과 파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해리스는 끔찍하게 무능하고 완전 재앙이며 자신이 걸어온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며 그녀의 선거 메시지는 증오와 분열의 메시지였지만 나의 메시지는 경제를 살리고 국경을 지키며 가장 위대하고도 넓은 선거 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의한 범죄 피해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 정부의 국경 담당 차르라고 재차 강조한 뒤에 미국 국경에 대한 카말라의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대선 출마 결격 사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의한 범죄 문제와 관련해 범죄 조직과 마약 카르텔의 자산을 압류해서 이민자 범죄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트럼프 재집권 불가론을 역설했습니다. 백악관이 보이는 워싱턴 DC 일립스 공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자유의 뿌리 내린 나라냐, 혼란과 분열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냐 사이의 선택이라며 지금은 미국의 새로운 세대 리더십의 시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한 일립스 공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한 뒤 부정선거였다는 주장과 함께 대선 결과에 의한 의회 인증 절차를 방해하도록 극성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연설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1.6 사태 당일 군중들이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하원 회의를 주재한 마이크 펜시 당시 부통령을 살해하려 한다고 참모가 보고하자 트럼프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반응을 보였다가 소개하며 그게 트럼프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어제 민주당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히틀러, 나치의 표현을 쓰며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는 히틀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남편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남편에 대한 암살 시도가 2차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가는 것과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으며 항상 남편에게도 행운을 빌고 안전하라 말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 경제가 3%에 육박하는 강한 성장세를 지속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경기가 점차 위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관측과 달리 경제 주축인 소비 탄탄함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2.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3%보다 성장률이 다소 하락했고 기대만큼 성장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여전히 3%에 육박하는 2.8%로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가 10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23만 3천 명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0월 증가폭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컸다고 설명됩니다. 다우존스가 전문가 전망치 11만 3천 명도 크게 웃돈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 여파로 10월 고용 증가폭이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이코노미스트는 허리케인 피해를 복구하는 중임에도 10월 들어 고용 증가폭은 강했다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미국의 고용은 견조하고 폭넓게 회복력이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DP 민간기업 고용지표는 민간정보업체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 조사 결과로서 미국 정부가 공식 집계한 고용지표와는 차이가 있지만 두 통계가 유사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발표된 3분기 미국 성장률 속보치가 2.8%로 강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월 고용 역시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민간업체의 지표까지 나와 탄탄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 회계년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입니다. 외국인 미국 입국 비자 인터뷰 건수를 전년도 대비 100만 건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라고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과 외국인의 미국 여행 관련 언론 발표를 통해 역대 가장 많았던 2024 회계년도보다 더 많은 비자 인터뷰를 이번 회계년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26년 축구 북중미 월드컵, 2028년 LA 올림픽, 패럴림픽, 2031년 럭비 월드컵 등등등 미국에서 열릴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 미국을 찾는 사람들이 제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비자 확대 및 간소화를 통한 합법 경로 외국인 입국 장려 방침을 밝힌 것은 남북 국경 폐쇄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강경 국경 통제 정책과는 대비 효과를 누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이코노미스트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원이 다음 달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와 관련해 이같이 예상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12월 금리 전망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 103명 가운데 90% 이상은 0.25%포인트의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로이터 설문조사의 중간값을 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내년 1, 2분기에 각각 0.5%포인트 또 4분기에 0.25%포인트 인하를 통해서 내년 말 기준금리 상단을 3.25%까지 내릴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테드 픽 CEO가 과거와 같은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종말을 맞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픽 CEO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행사에 패널로 참석해 금융 억제, 제로금리, 제로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리는 높아질 거고 세계는 도전받을 것이라며 역사의 종언은 끝났고 지정학적 긴장이 되돌아오고 향후 수십 년간 도전 과제 중 일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투했다는 정보당국의 전언이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한 사실이 공식 확인될 경우 한국과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이 우려하는 이른바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적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 방송은 2명의 서방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며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해당 사항을 아직 확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략적 협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자하로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은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이라며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추후에 안내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철수를 위해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북한 압박에 나서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북한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중국에 전달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도 중국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관계당국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미국 정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와중에 자신들에게 병력을 보내준 북한에 전략 핵 잠수함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미국 안보 전문가가 우려했습니다. CIA 동아시아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받게 될 반대 급부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구소련은 1000회 핵폭발 장치 실험을 했고 북한은 6차례 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정보의 양 엄청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는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낙하하며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는 재진입 수단, 핵잠수함 등을 열거한 뒤 북한의 전략 핵잠수함이 서태평양을 누비고 다니는 상황은 우리에게 엄청난 두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한두 번 정도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주말 전사 운동 패턴도 규칙적으로 자주 운동하는 것만큼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콜롬비아 교수팀이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멕시코시티 주민 만여 명의 운동 패턴과 인지기능 저하 간의 관계를 16년간 추적 조사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치매 발병을 5년간 늦추면 전체 유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주말 운동 패턴은 바쁜 현대인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편리하고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핵이 의료 대응 자금 부족에 따른 환자 증가로 또다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감염병이 될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새로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820만 명에 달합니다. 1995년 결핵 환자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연간 신규 환자 수입니다. WHO는 지난해 결핵 사망자 수가 125만 명에 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022년 132만 명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결핵이 지난해 다시 감염병 사망 원인 1위에 오를 것으로 WHO는 관측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과 2021년에는 무려 1,490만 명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된 2022년 이후 관련 통계가 명확히 잡히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 사망자 수는 이미 연간 수만 명선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WHO는 결핵 환자 수 증가 원인 자금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LA 다저스 어제 졌는데 어제 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저스 팬들이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런 게 없죠. 어제 나왔던 선발 투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불펜 데이를 선언했던 데이브 로버츠 감독. 불펜 데이라고 했지만 패전 처리용 투수들이 많다라는 생각 지우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네. 어제 불펜 투수로 나왔던 내기며 해니월 투수, 허니웰 같은 경우에는 패전 전문이에요. 아예 패전 전문입니다. 그리고 랜던 넥 같은 선수도 사실 패전 처리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플레이오프 경기를 하다 보면 어차피 점수가 많이 나면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데리고 다니는 선수들, 불펜 투수들 어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이길 마음이 많이 없었어요. 네. 다저스와 양키즈 간의 5차전은 오늘 오후 5시 양키 스타디움에서 벌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4차전 진 거 5차전도 지고 우승을 LA 와서 하자라는 다저스 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주도권 넘겨줄까 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5차전은 오늘 오후 5시 양키 스타디움에서 벌어지고 6차전, 7차전이 필요할 경우 하루 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펼쳐집니다. 올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를 지배하고 있는 타자 LA 다저스의 프레디 프리먼이 시리즈 4차전에서도 담장을 넘겼습니다. 프리먼은 어제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MLB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0대0으로 맞선 1회 초 1사 2루에서 선제 2점 홈런을 쏜 것입니다.
월드시리즈 1차전 끝내기 말로 홈런과 2차전 솔로 홈런에 이어서 전날 3차전에도 1회 선제 2점 홈런을 쳐서 다저스의 시리즈 3연승을 이끌었던 프리먼의 방망이는 어제 4차전에도 식재하는 것입니다. 역대 월드시리즈에서 1차부터 4차전 모두 홈런을 친 선수는 프리먼이 유일합니다. 자, 지금 뭐 사실 LA는 월드 시리즈 열풍입니다. 그리고 뉴욕 양키즈와 LA 다저스 양쪽 대도시 간의 맞대결로 전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싱겁게 하지 말고 6차전, 7차전까지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무튼 고 다저스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방송 끝날 때마다 얘기하죠. 고 다저스.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